지금 제 옆에 계신 분 정말 익숙하신 분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맹활약 중인 전자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은 우리 전자영 의원은 우리 수석 대변인 코너에 나오시는 분인데 웬일이시지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근데 우리가 네. 이 전자영 의원님을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가 오늘은 좀 모셨습니다. 따로. 예. 근데 오늘 오시기 전에 좀 많이 좀 바쁘셨다고요? 요즘 많이 바쁘죠. 이제 대선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 5시에 보통 제가 일어나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시간대가 예. 출근 시간대라서 보통 7시에 선거 운동을 준비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선거 운동 한참 이제 하고 마무리 시간 들어가는 시간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점심 때 또 골목 곳곳 돌면서 예.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나고 또 저녁에는 또 퇴근하시는 분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 예. 만나고 그러니까 선거 유세하다 보면은 어느덧 밤 10시 아이고.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 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방송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조금이나마 숨통이 더 트이신 겁니까? 아니면 예, 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30분 더 잤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일을 더 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네. 죄송하긴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예, 여튼 나와주셔서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근데 의원님 그 지난주에 우리 누구였죠? 그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네. 이혜원 의원 출연하셨어요. 네. 모르고 계셨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방송을 체크 그죠. 못했네요. 근데 당시에 제가 그 이혜원 의원에게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한번 드릴게요. 네. 그때 제가 뭐라고 질문 드렸냐면 수석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하면 이 경기도 전역을 다 아우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지역민들 정작 자신의 지역구 지역민들은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라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해내야 진정한 수석 대변인이 아닌가.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이제 경기도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또 그날 그 나오는 여론의 동향, 이슈들.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들 이런 거 체크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 예. 하면서 사실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저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항상 가까이 있는 거는 그것도 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일을 다 해내야 되고 예. 당연히 또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죠. 또 야, 이거 100점 만점의 답변이십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예. 그 지난주에 이혜원 의원 나오셨을 때 네. 양평했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의원님은 오늘 또 뭘로 강조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용인의 딸인 거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예. 또 저는 사실은 뼛속까지 용인이라서 토박이 십자니까. 예. 또 남편도 용인 사람이고 그래서 예. 뭐 저는 용띠는 아니세요 혹시? 용띠는 아니고 양띠입니다. 아쉽네요 이게. 예. 근데 예. 저희 의원님 또 별명을 또 우리 작가님이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지어주셨습니까? 용인의 자영다르크. 아우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아유 마음에 들죠. 저 우리 작가님 통해서 이거 하트 한번 해주세요. 아유, 예. 아니 예. 너무 가분한 별명인 게 사실 추미애 의원님이 추다르크로 유명하시잖아요. 예. 감히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예. 제가 뭐 아까 그 수식어 말씀하셨는데 저는 늘 하는 얘기가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경기도의원 전자영입니다. 멋있습니다. 요거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요 올리브 자영은 뭡니까? 이거 한번 좀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런 거 괜찮아요.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올리브 자영입니다. 실은 이제 도의원 하기 전에 채널을 개설했었는데 아무래도 인기가 덜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그 화장품 매장 이름 거기서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제가 올리브 자영이라고 지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고 늘었습니까? 있는데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거 거기다 좀 업로드 좀 해주시고 많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매번 출연했던 거 다 했어요. 그래요? 좀 조회수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의원님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용인 지역의 이 버스 문제 한번 짚어볼게요. 이 광역버스 문제인데 그래요. 지금 아무래도 출퇴근길 수도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서울로
그렇죠. 근데 그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고 실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광역버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용인 지역은 인구가 이제 120만에 달하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예. 특히나 출근길은 딱 그 제한된 시간에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사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로 가는 버스가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시의원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의원 때는 김민기 지금 국회 사무총장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었었고 예. 지금은 저희 지역구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지역구의 손명수 국회의원님이 국토부 차관 출신이세요. 그리고 예. 지금 국토위 상임위에 계신데 예. 정말 손명수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전에는 그 서울로 가는 버스 중에 5,500번 버스가 있는데 요즘에는 광역버스가 이제 앉아서만 가야 되거든요. 입석이 금지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안전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다 앉아서 가야 되는데 가는 시간도 그렇죠. 기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갈 IC가 있잖아요. 네. 거기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정류장에 서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를. 이미 첫 그 출발지서부터 이렇게 시민들이 타기 때문에 마지막 그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한 마지막 정류장에서는 버스를 못 타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버스를 두세 대씩 그 바쁜 출근 시간에 보내야 되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 배차라고 해서 5,500번 버스를 강남대 앞에 제가 지역구가 강남대 그쪽 구갈동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중간 배차하는 걸 해서 좀 해소를 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4104 버스를 또 서천 지역에서 지금 손명수 의원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개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요 버스도 지금 개통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실은 그 기흥역이 저희 또 제 지역구거든요. 예. 기흥역, 상갈역, 역세권. 너무 예. 거기만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지역구 감성이다 보니까. 예. 근데 여기 지역에 이제 원래 경기도 공공버스 기흥역에서 판교까지 가는 노선이 있었는데 예. 이 절차가 굉장히 하거든요. 이 광역버스가. 그래서 최근에 노선 하나 바꾸는데. 노선 하나 예. 신설하고 증설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판교까지 가는 버스 9241번이 예. 생겨서 조금 숨통이 더 트였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의지역구가 손명수 의원님하고 원팀이자 드림팀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광역버스 문제만큼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팀이자 드림팀. 예. 맞아요. 예, 원팀이자 맞아요. 드림팀. 그래서 저희 자랑이기도 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민분들이 모니터링도 다 해주세요. 광역버스가 이렇게 그런 신설됐다 분들의 그러면. 모니터가 진짜예요. 예, 아주 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의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다 체크해가지고 또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예. 정류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안한 출퇴근길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중인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기대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출퇴근 시간에 직접 타보고 뭐 그러시기도 그럼요, 하죠. 저희 당연히. 다 하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쪽으로 가는 버스 증차, 뭐 GTX 연계 마을버스 확충, 뭐 이런 것들은 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좀 남아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강역버스도 강역버스인데 이 강역버스를 탈 수 있게 연결해주는 모세혈관 같은 게 마을버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을버스는 용인시가 하는 거예요. 시가 결정해서 하는 예. 건데, 그러니까 행정의 주체가 다른 거죠. 광역버스는 경기도와 그 중앙 정부의 대강이라고 해서 거기서 다 결정을 해서 하는 거고 그건 지자체가 이제 요청을 해야 가능한 예. 일이거든요. 그렇게 행정의 주체가 다르고 마을버스는 또 시 단위에서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혈과 같은 마을버스가 많이 생기면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해질 수 있는데 요즘에 사실 많이 어려워요. 마을버스 운영이. 왜냐하면 그 마을버스를 운전해 줄 수 있는 기사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선을 적은 월급에 그 일하실 분이 없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선을 만들다 하더라도 또 기사님을 구하지 못해서 운영을 못하거나 이런 예.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 또 풀뿌리 정치인들의 노력인 것이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 문제까지도 사실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저희의 책무입니다. 예, 든든합니다. 예. 근데 의원님 바로 네. 이런 그 대중교통 문제 아까 같이 뭐 그 심야 시간대에 뭐 그 버스를 확충하고 그리고 그 노선을 또 많은 분들이 타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혜택 드리는 거 요걸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아무래도 확충하려는 그런 뭐 노력도 많이 하고 계셨죠. 네. 예. 저희가 사실 교통하면 열차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지하철 노선 하나 만드는 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또 들고 시간도 오래 예.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광역버스, 또 다른 대안은 마을버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닌 것에는 또 빠르게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예. 리더잖아요.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거는 결국에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필요한 그럼요. 곳에 그럼요. 그거 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인데 어떻게 예산을 따지고 있을 예. 게 아닌 거죠.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예산이 많고 맞긴 적음이 맞지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산 없다고 나 뭐 안 할래요. 이런 건 완전 무책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세금 걷으면서 예산 예, 없다고 예. 자꾸 핑계 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 광역버스 얘기는 이쯤 하고요. 네. 이번에는 학교 놀이터 환경 개선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요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의원님이 시의원 시절부터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요거 많이 애쓰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이가 이제 5학년이에요. 올해. 근데 네. 제가 시의원 할 때는 아이가 어린이집 다녀서 보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는 이제 학교 교육에 이제 또 뭐 관심을 갖게 어쩔 수 없습니다, 되더라고요. 그거.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가 하나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요즘에 그 어려웠던 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맞아요. 오히려 막 그 방과 후 되면 학교 놀이터에서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아파트 놀이터는 또 시끄럽다고 맞아요. 해서 또 또 아이들이 민원들이 오히려 생기고. 놀 공간이 없어서 내몰리는 그런 모습을 예. 보고 실은 마음이 튼튼하려고 하면 몸도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은 휴대폰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친구들 또래하고 언니 동생 누나 오빠 뭐 이렇게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또래들하고 몸도 부대끼고 그렇죠. 서로 같이 놀아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 사실은 그 시작이 놀이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주민 참여형 놀이터를 해보면서 제가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예. 무엇을 만들든 어떠한 조합 놀이를 놓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는 그게 효능감이라고 보거든요. 예. 우리 정치의 효능감을 저희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님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 할 때 그 도지사 시절이었는데 그 워딩이 탁 귀에 꽂혔었어요. 아 이게 바로 정치구나. 예. 그래서 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놀이터였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 직접 그림 그려보고 예. 내가 어떤 놀이터를 꿈꾸는지 그게 상상이 예. 현실에서 펼쳐졌을 때 만족감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만들어진 놀이터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예. 뛰어노는 아이들 볼 때마다 뿌듯하죠. 내가 만들었는데 저렇게 재밌게 노는구나.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게 이제 도의원 와서 교육행정위원이 되고 예. 우리 학교 놀이터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 놀이터를 쭉 봤어요. 예. 근데 맨날 똑같아요. 기본 이제 법적 규정에 맞게 들어가는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 시설이. 놀이기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철공, 예. 그네 아주 획일적입니다. 저 예.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참 그거 신기해요. 그게 안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느낀 건데 그 저희가
풀뿌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확 달라지는 거예요. 교육 환경도. 예. 그래서 이 놀이터 한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를 사실은 많이 참고를 했어요. 예. 서울시가 꿈의 놀이터라고 해서 오랜시가 예. 그 학교 운동장의 요유 공간을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예. 설계하고 예. 해서 만들어 놨는데 보면 이게 왜 좋다고 하지? 그런데 그걸 직접 자기들이 놀고 싶은 놀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 만족도가 의견을 그렇죠. 수렴을 했군요. 그리고 거기서 놀이 예. 교육도 할 수 있고 놀면서 그리고 또래 아이들 친구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뛰어노는데요. 예. 네. 그거 좋네요. 그래서 요번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학교 놀이터 사업을 시범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굉장히 기대가 커요. 제가 이거를 저희 당의 정책 오디션에 제안해서 당선된 거거든요. 그래요. 이거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네요. 저는 정말 잘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학교 놀이터가 변화될 수 있구나. 예.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 살짝 그 어떤 청사진 이런 거 좀 그 맛보기로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아직?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야지 저희도 또 기대를 하고 또 보게 되니까. 잠깐만 지금 추우시면 제가 에어컨을 꺼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희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이게 좀 중요할 텐데 중간중간에다 보면 이 전선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 정말 위험천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또 요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네. 제가 그 안전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 안전을 위해서 전선 지중화 학교 주변에 전선 지중화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 밑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오래된 학교들 보면 인도가 좁고 통학로가 좁고 그 전봇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봇대를 지중화해야 아이들 통학로가 일단은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지역구에 이제 이 학교가 초등학교 2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 2개 구간을 연결하는 통학로를 보니까 그러니까 전봇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사실은 3수 만에 요번에 그 전선 지중화 사업을 그 결정이 됐어요. 앞선 두 차례는 다 그 우리 시체말로 킬. 그렇죠. 이렇게 밀렸죠, 순위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전선 지중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학교가 2개가 걸쳐 있으니 거기가 어디예요? 상갈초등학교하고 보라초등학교, 기흥구 상갈동에 상갈초하고 보라초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가까워요. 아파트 단지 사이를 끼고 2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통학로를 보면 그 그러니까 전봇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면 한 사람이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딱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봇대만 없으면 그래도 친구하고 둘은 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안전하게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찻길로 이렇게 그렇죠. 친구랑 가는데 어떻게 또 일일로 갈 수도 없잖아요. 특히 비 오는 날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수건 사업이었어요. 전선 지중화는. 그래서 오랜 노력 끝에 한 3년여에 걸쳐서 계속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전선 지중화 사업이 결정됐는데 고생 아마 많으셨네요. 이제 공사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하고 나면 제가 뭐 정치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저는 향후에 우리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걸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전선 지중화 됐지 하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거리가 또 전자형의 거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영광이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자영 의원 하면 또 일 잘하는 의원 또 이렇게 또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동료 의원들 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요 기흥호수공원 야외 무대 조성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 조정 교부금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최근에 이제 확보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흥호수를 그 물말
기용호수, 그다음에 걷기 편한 둘레길이 모토였어요. 네. 지금 경기 남부에서 가장 큰 호수거든요. 원래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인데 이게 농업용 목적으로 쓰이는 저수지인데 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농업용 저수지가 농업의 목적으로 필요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 수변 공원 같은 그런 역할로 많이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제 소중한 자원이고 자산인데 이제 물은 많이 맑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걷기 편한 둘레길도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서 크고 작은 그 문화 공연들이 많이 있어요. 버스킹 뭐 이런 건가요? 버스킹보단 조금 규모가 있고 어. 거기를 그 저수지가 크니까 준설을 하잖아요. 이게 특설 오염 무대처럼 만들어 그래서 가지고 그 준설한 흙을 가지고 인공 섬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 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코스모스도 피고 막 이렇게 꽃도 많이 심어놓고 지금 그런 과정 중인데 예. 거기서 이제 공연하는 팀들이 있는데 무대가 없어요. 그래서 비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공연 취소해야 되고 특히나 거기서 이제 해마다 불꽃 축제를 하는데 예. 작년에 굉장히 비가 막 갑자기 내려가지고 크게 어려움을 예, 겪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덮개가 있는 지붕이 있는, 예. 지붕이 있는 공연장, 그러니까 관객석이 아니라 지붕이 있는 공연장 무대만 있으면 그래도 출연자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예, 이렇게 예.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공연 무대를 만들어주고 예. 객석에선 좀 더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예. 좀 가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런 들어서 게 다 시민들의 어떤 그 혜택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제가 앞서서 그 원팀이고 드림팀이라고 어. 제가 저희 그랬잖아요. 예. 이제 손명수 소장님도 이 문화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지역구에 삼선 도의원님 남종섭 의원님도 계세요. 예,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그 기용호수 현장을 다 답사를 했어요. 확인도 하고 그래서 예. 요렇게 해서 요런 정도로 하면 이런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해서 예. 일단 특조금을 확보해 놨고요. 이 특조금이란 게 특별 교부금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이 마련하는 예산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경기도에서 거죠. 주는 예산인데 예. 저희가 그 예산을 만들었고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추가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의원님 요 네. 상복 얘기는 그래도 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굴에 복이 많은데. 아유, 의원님 보니까 상복이 진짜 많으세요. 좀 여기서 좀 그 공치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게 공치사를 잘 못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상 주시는 게 너무너무 다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특히나 이제 저희가 뭐 큰 규모가 좀 큰 상도 있어요. 뭐 의정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들이 있고 또 조례 잘 만들면 예. 우수 조례 상도 받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들도 있지만 예. 실은 되게 마음에 남는 상은 이렇게 감사장 같은 게 굉장히 사실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잘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주는 이 감사장들이 정말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면 예를 들어 생활체육 동호회를 예, 예. 만나면 저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감사장을 주시고 감사패를 주셨는데 예.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항상 가면 또 생각이 나고 예. 이런 이제 초심을 또 다시 다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많은 상을 진짜 제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 주신 분들한테 늘 감사한데 특히나 지역 주민들이 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신 야. 그 감사의 마음은 정말 저한테는 가장 큰 상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상을 말씀하실까 그래서 무슨 뭐 의정 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 주민들의 어떤 감사가 담긴 네. 그런 감사패라든지 어떤 뭐 손편지라든지 뭐 예. 이런 거. 그래요. 오늘따라 저 의원님 멘트가 참 좋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중간에 좀 기침을 해가지고. 아니요, 뭐 이거 죄송합니다. 생방송인데 뭐 예.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의원님 끝으로 우리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에게 뭐 네. 인사 한마디,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희가 요즘 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좀 많이 더 응원해 주시고 결국에 정치는 국민이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국민이 이기는 정치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의 자영다르크 전자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